안녕하세요. 하우스토리 20일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 경기도 광주시에서 가장 많은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 바로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인데요. 태전동은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라 아이들 병원이나 외식할 때도 자주 찾아오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일단 주택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태전동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인지 차로 이동해보면서 이야기 들어볼 거고요. 이번 주택에 대한 제 생각도 장단점을 비교해보면서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태전동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처럼 태전동을 지나가는 길에 외관 모습 정도는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주택이 왼쪽에 보여지는 바로 이 주택입니다. 아파트만 지어지고 있는 태전동에 새로운 주택이 지어지고 있어서 궁금해 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제가 꼼꼼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동하고 있는 도로는 하남 방면으로 이동할 때 자주 이용하는 도로고요. 특히 이번 도로는 태전동에서 서울이나 성남 그리고 여주 이천 방면으로 연결되는 태전 JC가 있는 도로기 때문에 태전동의 아파트나 주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꼭 체크해 보셔야 하는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꼭 체크해 보셔야 하는 도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출퇴근 시간 극심한 차량 정체가 있는 도로기 때문인데요. 저도 태전동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입장에서 서울이나 성남으로 이동할 때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도로라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다고 광주시에서 두고 보기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교통체증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개선된 게 아니라 앞으로 개선될 것이다 이기 때문에 현재 교통체증은 태전동 지역의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태전동의 주택을 소개해드리는 입장에서 장점보다 단점을 먼저 말씀드릴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태전동이 교통체증만 개선된다면 경기도 광주시에서만큼은 편리한 주택 생활을 하시기에 가장 장점이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태전동은 고산동이라는 지역을 포함해서 17,000여 세대 아파트 단지가 개발되고 있는 지역이고요. 많은 아파트 세대를 감당해줄 만큼의 인프라가 잘 형성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지금 이동하는 도로는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에서 1km 내에 있는 도로를 돌아보고 있는 거고요. 다양한 상가 건물들이 위치해 있어서 병원이나 마트, 다양한 먹거리 등을 가깝게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현장으로 가는 길에 태전국민체육센터도 가깝게 있더라고요. 어떤 시설이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수영장, 헬스장, 카페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더라고요. 현장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시설이라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택단지 안에 입주민분들이 사용하시는 전용 커뮤니티 시설이 약 300평의 면적으로 만들어진다고는 했지만 수영을 배워보고 싶은 저에게는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체육센터가 있다는 점이 더 큰 장점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이번 주택은 초중고등학교도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일단 가장 가까운 학교는 광남중학교로 3분 이내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요. 한아름 초등학교랑 광남고등학교도 10분 이내로 도보 통학이 가능해서 아파트가 아님에도 초중고등학교 모두 도보 통학이 가능한 유일한 주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단지는 아파트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는데요. 주차장부터 출입하는 곳까지 입주민분들을 위한 보안 관리가 잘 되는 곳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일단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안전한 도로가 잘 확보되어 있는지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확실히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주택인 만큼 차도랑 인도가 안전하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부분에서 주택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이번 주택은 더 꼼꼼하게 체크해 본 것 같습니다. 단지 내 도로도 일반 아스팔트 시공이 아니라 블럭을 이용해서 차량이나 도보로 이동하시기 좋은 도로였고요. 특히 도로의 면적이 넓은 만큼 양방향 차량 이동도 어려움이 없어 보였습니다. 대신 아파트처럼 일조량에 비례해서 동간거리가 확보되지는 못했기 때문에 주택 사이의 거리가 조금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단지를 한번 걸어보니까 지하로 연결되는 계단들이 보였는데요. 이번 주택은 상가를 포함하고 있는 주택이다 보니까 상가에서 이용하시는 지하 주차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입주를 시작한 시기는 2023년 2월부터 입주를 시작했고요. 상가 분양은 2024년 1월부터 정식으로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제 막 상가 분양을 시작한 상황이라 지금은 입주민분들도 지하에 주차를 하시는 것 같고요. 아마 상가 분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면 지하 주차는 상가 전용 주차장이 될 것 같습니다. 분리수거하는 공간을 보니까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여지는 상태라면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나 환경미화원 분들 모두 불편하실 것 같아서 궁금한 마음에 담당자분께 여쭤봤는데요. 현재는 보여지는 그대로 사용하시다가 전세대 입주가 완료되면 입주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이 공간을 활용하실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주택은 주차장을 제외하고 3층으로 실내 면적을 사용하는 수직형 다세대 주택입니다. 단층으로 세대를 분리한 구조가 아니라 한 세대가 수직으로 1, 2, 3, 4층을 사용하는 구조고요. 각 층마다 분리된 공간을 사용하시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해드릴 수 있는 주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앞뒤가 개방되어 있는 필로티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의 폭이 넓지는 않아서 차 문을 열고 닫을 때 여유가 많이 느껴지진 않았고요. 대신 깊이가 꽤 깊은 편이라 두 대를 주차하시기에는 충분한 면적입니다. 주차장 옆으로 실내 출입이 바로 가능한데요. 현관 앞으로 처마가 만들어진 구조라 눈비 걱정 없이 현관 출입이 가능한 부분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실내 2층 구조는 신발장과 계단 그리고 작은 창고 공간으로 구조를 잡았습니다. 기본으로 보여지는 신발장은 2칸 정도라 면적이 넓은 편은 아니고요. 신발장을 열어보니까 외출하시고 미세먼지 등을 털어낼 수 있는 에어 브러쉬가 있더라고요. 브러쉬보다는 수납 공간을 더 확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는데요. 중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또 하나의 수납 공간이 숨어 있더라고요. 계단이 있는 쪽은 막혀 있기는 했지만 3칸 정도 공간이 있어서 신발은 조금 더 보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신발장 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쪽으로 창고가 있어서 수납장으로 꾸미시면 신발을 더 보관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지금 있는 신발장 공간이 충분하신 분들은 주차장이랑 연결이 되는 창고라서 야외용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실의 면적은 생각했던 것보다 넓은 거실이었는데요. 양쪽으로 TV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라서 소파는 원하시는 방향으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실 창이 있는 기준으로 방향은 남향이고요. 햇볕이 강하게 들어오는 거실은 아니었지만 채광이 어느 정도 느껴지는 거실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린 부분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파트처럼 일조량을 비례해서 넓은 동간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방향이 남향이기는 하지만 2층까지는 햇볕이 강하게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저처럼 하루 종일 커튼을 치고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택을 보시는 기준이 모두 다르시기 때문에 일조량이나 전망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남아있는 세대의 위치를 체크해 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은 11자 주방 구조로 잡았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조이기도 한데요. 일단 냉장고 공간은 키친핏으로 배치하신다면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를 3대 배치하실 수 있겠고요. 일반 냉장고를 배치하신다면 2대 정도 배치할 수 있겠습니다. 주방 중간은 조리를 하는 공간으로 잡았고요. 상부장, 미드웨이장, 하부장으로 나눠지면서 인덕션이랑 후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뒤에 음식을 준비하시기 좋게 아일랜드 식탁이 있고요. 하부 수납장이랑 싱크대 그리고 밥솥장이 설치된 공간입니다. 식탁은 아일랜드 식탁 옆으로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면적을 체크해 봤을 때 4인용 식탁을 배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 옆으로 가구장에 맞춰 문이 시공되어 있었고요. 문 안쪽 공간도 넉넉하고 벽 판넬로 수납장이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항상 태전동 근처를 지나는 길에 이번 주택을 멀리서 바라보면 차 도로가 가까워서 주택 소음이 심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요즘 창호가 워낙 소음에도 강하기 때문에 솔직히 소음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요. 대신 문을 열었을 때 확실히 도로의 소음이 들리기는 했습니다. 환기하실 때 소음보다 트인 전망이 더 중요하시다면 괜찮겠지만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단지 내에서도 도로와 떨어져 있는 주택을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방 옆으로 세탁실 겸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공간이 넉넉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미닫이 문을 시공하신 것 같고요. 워시타워 정도를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탁실 옆으로 화장실이 있고요. 이 공간은 딱 게스트 화장실로 사용하시는 공간입니다.
3층은 욕실을 중심으로 방 2개가 나눠지는 구조입니다. 복도를 통해서 방이 나눠지고요. 복도는 폭이 넓지 않기 때문에 방으로 이동하는 통로 정도로만 보였습니다. 침실 사이즈는 생각했던 것보다 넓었는데요. 자녀분 방으로 사용해도 될 만큼 침대랑 책상을 배치하시기 충분한 면적입니다. 에어컨이나 난방 조절기도 설치되어 있는 방이고요. 특히 거실보다 높게 있는 방인 만큼 거실보다 햇볕이 잘 들어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옆으로 화장대까지 있더라고요. 한창 멋부리기 시작한 자녀분이 계시다면 화장대가 있는 2번 방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대 옆으로 또 하나의 공간이 숨어 있었고요. 시스템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옷을 보관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화장대 옆으로 미닫이 문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미닫이 문을 열고 욕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층의 욕실은 또 하나의 방과 순환이 되는 구조고요. 순환이 되는 구조기는 하지만 문이 시공되어 있어서 방을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욕실 통로에 세면대랑 길고 크게 설치된 거울이 있고요. 뒤쪽으로 부스를 시공해서 샤워실과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욕실을 통해서 두 번째 방과 연결이 되고요. 두 번째 방은 첫 번째 방과 동일하게 화장대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옆으로 여닫이 문이 있고요. 구조만 조금 다를 뿐 첫 번째 방과 동일하게 시스템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이랑 두 번째 방 사이즈도 큰 차이는 없었고요. 침실로 사용하시기에는 충분한 방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3층이 욕실이랑 순환되는 구조라서 침실이랑 서재로 나눠지는 메인 침실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생각한 대로 침실이랑 서재를 나눠서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3층을 메인 침실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침실도 도로가 보여지는 막힘없는 전망을 자랑하는 방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막힘없는 전망으로 답답하지는 않지만 환기를 하실 때 도로의 소음이 들리기는 합니다. 처음에 복도를 말씀드릴 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마지막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으로 1층 현관문을 열 수 있는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4층은 복도가 먼저 보여지고요. 가장 높은 층이라 남아있는 층고를 높게 살려서 박공지붕으로 시공을 했더라고요. 확실히 3층보다는 답답함이 덜했던 복도였습니다. 이번 주택은 3개의 침실 면적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자녀분이 둘 이상이라 어쩔 수 없이 3층에 방을 하나씩 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4층의 면적을 확인해 봤을 때 메인 침실로 사용하기에는 면적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전체적인 침실 구조를 봤을 때 3층 2개의 방을 침실과 서재로 꾸며서 메인 침실로 잡고 4층을 자녀분 방으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택단지는 방이 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방 4개 구조도 있기 때문에 주택을 선택하실 때 방 개수나 구조도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마지막 층이라 앞에 보여지는 전망도 전혀 다른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촬영할 때 날씨가 조금 어두워져서 그렇지 채광도 가장 밝을 것 같습니다. 아까 3층에 화장대랑 시스템장이 설치된 공간 기억하시나요? 용적률 때문에 아마 이런 공간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4층은 작은 베란다? 이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4층의 욕실은 이동식 욕조가 설치된 욕실이고요. 공간 사이즈에 맞게 욕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욕조 앞으로 환기창을 크게 만들어서 잠시 후에 보여드릴 테라스 화단 공간이 보여지고요. 변기랑 세면대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욕실입니다. 그리고 변기 옆에 1층 현관문을 열 수 있는 스위치도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공간은 보조 싱크대랑 수납장이 들어가는 공간이고요. 입주하실 때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테라스 공간입니다. 테라스의 벽면이랑 지붕 프레임은 리얼 징크로 전체 마감하신 것 같고요. 천장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눈비를 막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닝이나 파고라 등을 추가 설치하셔도 되겠습니다. 옆세대 테라스 경계는 화단이 있는 공간 위쪽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단장의 높이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난간을 추가로 시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라스 옆으로 아까 욕조에서 보여줬던 작은 화단이 있는데요.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들처럼 사철나무나 이쁜 꽃 등을 심으셔도 좋겠고요. 사실 이런 공간은 그냥 두셔도 되는 공간이라 원하시는 취향에 맞게
잘 꾸며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경기도 광주 태전동 주택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이나 댓글 남겨주시면 꼼꼼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택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